네, 놓치고 있다가 아차 싶은 일 없도록 미리미리 트렌드 점검하고 그 안에서 종목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뤄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내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 열리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그 다보스 포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포럼이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네. 뭐 지적 향연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20일부터 23일 맞죠? 네, 맞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는 연간 행사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세계의 어떤 정계, 관계, 재계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한 번씩 가보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보스 포럼 오늘 홈페이지 가면 딱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20일부터 23일 그리고 매년 초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공식적인 의제라고 딱 발표되는 건 없죠. 다만 많은 사람이 뭔가 어떤 쪽에 공통적인 얘기를 하겠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보스 포럼의 전경이거든요. 여기 이제 안에 있는 거 가보지 않았지만 다보스 포럼의 뭐 카운슬 이런 거 될 것 같고요. 엄청 아름다운 휴양 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두뇌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다.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주체가 궁금해요. 뭐 스위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하는 건지. 저도 웬만하면 이제 다보스 스위스 하니까 뭐 스위스에서 정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민간 재단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해갖고요. 실제 1970년대 초부터 포럼 위원회가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1980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에서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은 다 한 번씩 가보는 그런 거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다보스 포럼은 어느덧 제가 그냥 딱 들어도 다보스 포럼 이렇게 생각날 정도인데 그럼 되게 역사가 오래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맞습니다. 198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81년. 81년 나니까 벌써 뭐 35년 그 정도 오래되겠고요. 네. 처음에는 유럽인들의 경영 심포지엄을 출발했다가 그다음에는 돈 많은 사람만 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일단 모인 거예요. 관계 있는 사람들 모였다가 이러다 보니까 또 유럽만 모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2001년부터는 비정부기관 인사까지 열리면서 전 세계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럼 그 되겠죠.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죠?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사무총장 요 정도 분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이제 가는 거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겠죠. 초대받은 정치인들은 무료로 갑니다. 다 무료로 가는데요. 뭐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뭐 재벌 회장들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가 뉴스미니 SK 최태원 회장들 가는데요. 그런 또 돈 많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일정 수준 매출이 있긴 사람들이 매년 이제 회비를 내면 그쪽에서 뭘 주냐면 항공기랑 숙박비 정도 제공하는데 나머지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돈 내고 가는 거가 되겠고요. 정치인들은 또 무료로 간다는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유명하죠. 그리고 뚜리도 캐나다 총리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 인기 있는 사람이가 되겠고요. 또 GM 회장들 해갖고요. 뭐 우리나라도 뭐 웬만한 사람도 많이 가겠죠.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어떤 주제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거론되고 있는 화두거리가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딱 그냥 한 문자로 만들어두면 파괴적 창조를 통한 4차 산업의 혁명. 4차 산업이요? 4차 산업의 혁명인데요. 물론 4차 산업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1차는 증기기관, 책에서 다 배운 거죠. 2차는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 맞아요. 3차는 정보기술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차, 2차, 3차가 되겠고 1차는 딴 것처럼 영국 주도, 2차, 3차는 이제 미국 주도가 되겠는데 2차, 4차가 되겠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해서 한꺼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날라오는 거죠. 이런 거가 되겠죠. 자동차랑 기존 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운전에 핸들을 완전 상식적으로 보면 핸들 없이 그걸 뭔가 무인화 자동차가 막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도 말이죠. 비행기란 거 있는데 사람이 없이 비행기, 무인 드론 이런 거가 대표적인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이 서로 융합되면서 자동차랑 IT가 만나서 무인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술과 또 제약이 만나서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괴적, 창조적 파괴를 통한 어떤 새로운 혁명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탄, 석유, 그리고 인터넷까지 해서 1, 2, 3차 산업을 거쳤습니다. 이제 4차 산업 관련한 이야기가 또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시험 문제요.
입사할 때 형식이 나오는데 네. 4차의 특징은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기술의 파괴,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자동차, 무인자동차, 드론 이런 거가 되겠고요. 인공지능. 또 하나 특징은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특정 국가, 한 국가가 잘하지 않은 거 아니라 각국이 잘하는 것들은 모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T 제품을 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얘기해서는 뭐 구글이 있다 그러면 구글과 우리나라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콜라보.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1차, 2차, 3차는 이런 거죠. 단순한 노동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돈은 엄청 많은 자본력이 있다 그러면 네. 자기네들이 잡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본이 없더라도 머리만 좋으면 돼요. 기술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시장에 부를 창출하는 그런 거가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다양한 기술의 접목이 있고 다양한 국가되니까 당연히 국가들도 결합하고 기술들을 결합하는 그런 네. 거거든요. 특징은 4차 산업혁명의 10년의 변화가 과거 50년간의 변화보다 빠를 것이라는 얘기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기술과 재능이 합쳐지고 기존의 어떤 자본이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한쪽에서 4차 산업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4차 산업이 가져올 불가피한 어떤 많은 어떤 부작용? 부작용에 네.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이 소외되는 현상. 그러니까 로봇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논의도 이번에 심각하게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과거 50년간 위원님이 살아오신 시간 대비 앞으로 제가 한 30년 살았으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위원님이 10년간 걸어가실 그 길은 더욱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또 4차 산업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증권가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별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 쪽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금융 위기에 대한 논의,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발전 방향 논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증권업계는 지금 관심이 없고요. 예년보다 특히 관심이 없는 게 왜냐하면 증권업계가 바쁘잖아요. 주식시장 하도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 집중을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적 파괴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자본보다는 어떤 새로운 재능, 기술에 하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굳이 따지자면 로봇, 드론, 바이오 등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신기술 있죠. IT라든가 콜라보레이션 이런 쪽에 대한 포인트가 올해 내내 시장의 큰 테마로서 줄거리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이 미국 로봇 관련주도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로봇이나 드론 등 새롭게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